자, 필수 예제 4번. 점 A, B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다시 직선 y =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4, 2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이거는 뭐 쉬운 문제죠.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y축.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y축이랑은 좌우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y좌표는 그대로 두고 x좌표만 부호를 바꿉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y축 대칭입니다. 이게 y축 대칭.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y = x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x좌표가 y좌표로 가고 y좌표는 x좌표로 가고 x좌표 y좌표를 바꾸면 돼요. 자, y좌표인 b가 x좌표로 오고요. x좌표인 -a가 y좌표로 갑니다.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라는 겁니까? 얘가 4,2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b는 4고 a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b 두 개 더하면 합은 얼마입니까? 합은 2가 되겠죠. 되시죠? 자, 뭐 가장 쉬운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밑에 유제 해보시고 필수 예제 5번으로 가죠. 자, 예제 5번은 직선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다시 직선 y =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번엔 점이 아니고 방정식이죠. 직선이라는 그래프, 도형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칭 이동은 뭐 좌표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자, 원점에 대해서니까 x 대신에 -x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그게 원점 대칭이 되거든. 자, 그래서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것이 이제 얘가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본다 그러면 -3x 플러스 4y, 그죠? 그 다음에 -1은 0, 뭐 요 정도 될 텐데, 이것을 다시 직선 y = x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때는 뭐야? y하고 x를 바꾸는 거죠. x, y 문자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 대신 x를 쓰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4x, x 먼저 쓰고 -3y,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많이 썼으니까 이런 식이 된다. 방정식형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한번 적용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쉬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유제 가지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갑시다. 자, 필수 예제 7번. 직선 이것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얘를 지난다. k 값은 얼마냐? 자, 평행 이동이니까 일단 그 x 대신에 x축 방향으로 1만큼이면 x-1 대입하고요,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면 y 대신에 y -2가 아니라 플러스 2를 대입한다 그랬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줍니다. 자, 요것이 이 식을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에요. 이걸 다시 어떻게 합니까?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 자, 대칭 이동을 했을 때 그 식은 어떻게 되냐? 원래 식에서 x하고 y를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y가 되고 얘가 x가 되면 됩니다. 그게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예요. 물론 나머지는 그대로 갖다 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다 똑같이 해주는 거죠. 3배의,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원래식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한 다음에 다시 대칭 이동한 식이 나온 거죠. 이건 뭐 정리해서 쓸 수도 있고, 굳이 정리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요 그 식이 말하자면 이걸 x에다 1 넣고 y에다 k 넣었을 때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이 점을 지나니까, 그죠? 일단 좀 정리를 할까? 2y -2, 3x 플러스 6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3x 플러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5죠? 7 빼기니까. 자, 요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요 식이 x에다 1 넣고 y에다 k 넣었을 때 성립한다라는 말은 뭐 k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푸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플러스 2k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k는 얼마입니까? 8 넘어가서 -8 되고 k가 -4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쉽죠? 자, 밑에 문제 유제 해보시고
예제 8번으로 가십시오. 자, 예제 6번.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1번부터 보죠. 직선 y x 플러스 1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 3,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이때 k는 얼마냐? 자, 순서대로 갑시다. y는 x 플러스 1이죠. 이걸 갖다가 x축 대칭 이동한다. x축 대칭.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 x는 그대로 두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돼요. 이거 뭐 마이너스가 아니지. 잘못 썼다. 그럼 그대로 갑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사실 여기서 우측을 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랑 같은 효과죠. 어쨌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해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근데 얼마만큼? k만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y에서 y 대신에 y 마이너스 k를 대입합니다. 이때 이거 괄호를 붙여줘야 돼요.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상관없이 y 대신에만 순수하게 y 마이너스 k가 들어간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가서 붙겠죠. 요 부분에서 이제 틀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x 플러스 1이니까 k 넘기고 양변에 마이너스 1까지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k지만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플러스 k가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다 한 후에 직선의 식이에요. 얘가 3, 마이너스 2 지난다 그랬으니까 x 대신에 3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이거 마이너스 4가 1로 넘어가서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4 빼기 2는 k가 2가 된다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죠? 자, 두 번째 문제. 원 이것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 자, 평행 이동했다. 어떻게?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넣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넣습니다. 순수하게 y 대신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건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되겠죠. 자, 평행 이동한 후 여기까지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직선 y x에 또 대칭 이동을 했어. 이거를 직선 y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를 넣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y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 x, y를 맞바꾸는 거죠. 요거는 플러스 1 되고 계산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결과죠. 여전히 원입니다. 그죠? 평행 대칭 이동을 통해서 뭐 모양이 바뀌진 않을 테니까 이런 원인데 얘가 1,k를 지난데 그럼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y가 k가 된다.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k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여기 뭐 문자가 k밖에 없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괜히 섣불리 전개를 하면 더 손해를 봅니다. 왜냐면 완전적 흡수로 이미 되어 있는 거니까 요걸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게 좋아요. 자, k-2에 여기 제곱. 이건 1 플러스 1, 2의 제곱이니까 뭐야? 4잖아. 그럼 4, 4 양쪽에 지워지니까 이렇게 되네. 그래서 k가 2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예.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밑에 있는 유제 하나 연습해 보시고 7번으로 갑시다. 자, 원 예를 점 3,0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요 점은 뭐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를 넣습니다. 근데 a가 바로 3이잖아요. 2a 마이너스 x y 대신에 2b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돼요. 그럼 원래 있던 요 자리에 이제 얘가 들어갔으니까 요거 제곱. 원래 있던 y 자리에 요게 들어갔단 말이야. 뒤에 있던 거 그대로 써줘. 그리고 원래식 그대로 다 적어줍니다. 얘가 바로 점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외워야 되죠. x 대신에 2a-x, y 대신에 2b-y. 그걸 넣으면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이 나온다. 이건 좌표도 마찬가지고 또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점이 a, b가
0,0일 때가 바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생각해보세요. 2a-x, 2b-y에서 ab가 0이 돼버리면 그게 바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가는 거니까 맨 앞에서 공부했던 원점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건 우리 어떻게 써줄 것이냐. 뭐 좀 보기 좋게 정리해 줍시다. x 먼저 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낸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묶여서 다시 제곱돼서 플러스 되니까 그냥 요 위치만 바꿔줘도 똑같아요. 그죠? 제곱했을 때는. 그 다음에 얘도 뭐야? 뭐 4 마이너스 y인데 그냥 y 마이너스 4로 적은 게 더 보기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야? 중심이 6,4고 반지름이 2인 그런 원이 되었습니다. 되시죠? 자, 크기 당연히 안 바뀌겠죠? 대칭 이동했다고 해서 위치만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를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심이 0, 마이너스 2잖아요. 식이 아니라 그냥 점. 중심점을 갖다가 3,0에서 대해서 대칭 이동 치면 2a 마이너스 x. 그죠? 그 다음에 2b 마이너스 y. 이 y가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되죠? 얼마입니까 이거? 6,4죠? 그래서 6,4를 중심으로 갖게 돼. 중심.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이제 중심인데 점의 이동으로 지금 얘기했을 때 중심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크기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에다 대고 바로 적용해서 식을 구해도 되고 중심점을 가지고 그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원의 방정식을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도 된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는 뭐 그냥 첫 번째 방법 쓰는 게 좀 간편하겠죠. 자, 유제 해보시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서 점 A, 좌표가 6,3이다. 이걸 직선 x-y 플러스 3 이퀄 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라. 자, 여기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던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요 점을 이 직선은 x-y 플러스 3은 0. 이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쯤 찍힐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걸 이제 a 다시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모르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a, b라고 할까요? 자, a, b라고 합시다. a 다시는. 그럼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와 이 a 다시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수직이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중점 조건을 따집니다. 즉 a 다시의 중점을 구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6 플러스 a 나누기 2 콤마 4 플러스 b 나누기 2 이게 이제 중점의 좌표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만족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직접 집어넣을게요. 중점을 이 직선의 식에 넣으면 만족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6 되는 거 주의하시고 결국 뭐야? a 마이너스 b 그죠? 그 다음에 6, 12에서 4 빼니까 플러스 8인가요? 자, a, b에 관한 관계식 하나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기울기 조건. 그러니까 수직 조건이라고 쓰는 게 좋겠다.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름을 붙입시다. 수직 조건. 기울기가 얘는 얼마야?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가 1이야. 넘어가 보면 알겠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a-의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뭐 여기서 이거 빼서 기울기 구할까요? a-6분의 b-4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의 기울기잖아요. 이것이 얼마가 돼야 돼? 기울기가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이렇게 저렇게 곱합니다. 마이너스는 뭐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6은 뭐 마이너스 b 플러스 4 뭐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돼요. 그럼 이쪽에 안 붙고 그럼 1로 넘기면 a 플러스 b는 10이다. 이런 결과가 되죠. 자, 그럼 이 두 식을 갖다가 연립하면 될 겁니다. 두 식을 연립. 두 식 각각 더하면 되겠죠. 변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b가 사라지죠. 그래서 2a 그 다음에 이쪽은 8 이쪽은 10 이렇게 되니까 2a가 2이네. 따라서 a는 1입니다. a가 1이면 b는 9겠죠. 그래서 뭐예요?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바로 1,9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해두세요.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두 가지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대칭점을 구한다. 요거 나름 잘 쓰이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자, 밑에 있는 유제 가지고 연습해본 다음에 9번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정점 A, B와 직선 y x 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 아닌가요? 직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X축, Y축 일단 그려놓고요. A가 마이너스 2,4니까 한 요쯤 있다고 치고요. 요게 이제 A고, 뭐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지만, B는 3,5니까 3이면 한 요쯤 가고 5는 한 이쯤 가겠죠. B가 3,5다. 자, 대충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y 콜 x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y 콜 x 한 요 정도로 한번 그려볼까요? 3,3 지나고 이렇게 요 정도. 잘은 안 되고 긋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참 나름 잘 그렸네. 그러면 이제 A점과 B점이 있는데, 이 y 콜 x라는 직선 위에 또 다른 점 P가 있는 거예요. 이 P라는 점을 지나야 됩니다. 뭐가?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 AP, BP. 그럼 P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러면 자, AP하고 지금 BP하고 두 개를 그거 보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 그림이 조금 그렇다, 그죠? P를 조금 옆으로 옮겨서 그리겠습니다. 자, P가 여기쯤 있어요. 그럼 요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때는 이제 이 직선이 X축이나 Y축이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뭐. B를 갖다가 y 콜 x에 대해 대칭 이동하거나, 아니면 뭐 A를 갖다가 대칭 이동해도 되죠. 여기서는 B를 해보겠습니다. B 다시를 구한다. 근데 y 콜 x에 대해 대칭이니까 얘는 5,3이지. x, y 좌표 바꾸니까. 그러면 P에서 B를 가나 B 다시를 가나 두 삼각형 어차피 합동되기 때문에, 그죠?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럼 굳이 이거 말고 이걸 가지고 적용한다 그러면 A에서 P를 거쳐서 B 다시로 간다. A에서 P를 거쳐서 B 다시로 간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짧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직선을 이렇게 쫙 그어가지고, 그죠? P라고 하는 점이 바로 여기 있을 때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 그 P의 좌표도 사실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P의 좌표는 구하지 않아도 되고, 요 길이만 구하면 돼요. 결국 요 길이라는 건 뭐야? 마이너스 2,4라는 점과, 그죠? A점. 그 다음 B 다시 5,3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빼서 7의 제곱, 빼서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루트 50이란 말이지. 그죠? 루트 50은 얼마야? 25 곱하기 2. 이 안에 들어있는 제곱수 25가 있으니까 밖으로 나와서 5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는 이제 이게 y 콜 x는 직선이 아니라 x축 위에 있는 직선에서 이제 대칭 이동하기가 좀 쉬웠던 거라면, 여기서는 그게 조금 뭐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y 콜 x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점 구하는 걸 예제 8번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되시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들을 좀 엮어놓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연습 문제나 아니면 이제 유형 문제집을 통해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서 공부한 내용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자취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 자취 문제도 도형의 이동, 대칭, 평행 이동 이런 걸 이용하면은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형의 이동 파트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